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의 건강을 살피다 보면 단순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 이후에 부부들이 겪는 말 못할 속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부부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내가 부부 관계를 피하는 것 같아 위축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내분들 중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감처럼 느껴지거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부의 마음까지 다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랍니다. 진료실을 찾는 50대, 60대 남성 환자분들이 쭈뼛거리며 털어놓는 고민 중 으뜸은 바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책감입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임상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것은 힘이나 정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방향과 방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부 관계의 방식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상 삽입과 왕복 운동이 주가 되는 행위가 남성에게는 큰 쾌감을 주지만 여성의 신체 구조는 이와는 사뭇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 아닌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성의 신체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음핵입니다. 영어로는 클리토리스라고도 부르지요. 이 작은 기관은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몸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부위에 무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중요 부위에 있는 신경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 끝보다 작은 그 부위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는 신경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여성은 비로소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핵의 위치입니다. 음핵은 지립구보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남성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삽입 위주의 왕복 운동으로는 직접적인 자극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운동을 하면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그런 방식은 음핵을 스쳐 지나가거나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치 가려운 곳은 등인데 허벅지를 긁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지요. 남편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통증만 느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수십 년간 반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생활 35년 만에 아내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사실 나는 당신과의 잠자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배신감보다는 미안함과 자괴감이 더 크셨던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35년 동안 나를 위해 연기를 했다니 내가 그렇게 무심했나 싶어 우울증까지 올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몸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본능에만 맡겨왔기에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수많은 부부에게 제2의 신혼을 선물해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1988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성연구가인
에드워드 아이켈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전문 용어로는 결합 정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로는 CATKT라고도 하지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삽입이 아니라 밀착과 동기화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남성의 성기를 질 깊숙이 넣었다, 뺐다 하는 피스톤 운동에 집중했다면 이 결합 정렬 기법은 남성의 치골뼈와 여성의 음핵이 서로 맞닿아 지속적으로 비벼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치골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배꼽 아래쪽, 성기 바로 위에 만져지는 단단한 뼈 부위를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몸 위로 올라가는 정상의 자세에서 평소보다 몸을 위쪽으로 약 5cm 정도 더 올려서 자리를 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 남성의 치골이 여성의 음핵 바로 위를 덮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남성의 성기뿌리 부분과 여성의 외음부가 빈틈없이 밀착됩니다. 바로 이 밀착이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떨어져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느끼며 꽉 껴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움직임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앞뒤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직선 운동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마치 그네를 타듯이 혹은 맷돌을 천천히 돌리듯이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성의 치골이 여성의 음핵을 지그시 누르면서 미끄러지듯이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이 움직일 때마다 여성의 음핵에 꾸준하고도 리듬감 있는 압력이 전달됩니다. 8,000개의 신경이 모여있는 그 예민한 곳이 사랑하는 사람의 청아 부드러운 압박으로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리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이 훌륭한 이유는 남녀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깊은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쉬워지고 남성 역시 과도한 체력 소모나 사정 조절의 압박에서 벗어나 파트너와의 일체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몸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떨어져서 부부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폭발적인 에너지보다는 이런 지긋하고 깊은 교감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서로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지는 진짜 사랑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 이후입니다. 이 결합 정렬 기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려는 작은 노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겠지요. 30년, 4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남편분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아주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치 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덮었다가 물러가듯이 말이지요. 이때 남성분들은 조급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 치골이 아내의 소중한 부위에 잘 닿아 있는지, 내 움직임이 아내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또한 이 기법을 시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이입니다.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충분히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달아오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손을 잡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술은 그저 불편한 몸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교환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이 기법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권해드린 후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밝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부부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대화가 늘고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며 수줍게 웃으시는 70대 어르신의 미소가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합 정렬 기법이 단순히 남편 혼자서 애쓰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방법의 성공 여부는 아내분의 능동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부부 관계에서 여성은 다소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는 그저 받아들이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요. 하지만 이 기법에서는 아내분이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수를 칠 때도 한 손바닥만 허공을 가르면 소리가 나지 않지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치골이 압력을 가해올 때 아내분 역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려 그 압력에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톱질을 하거나 리듬에 맞춰 왈츠를 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편이 밀고 들어올 때 아내가 그 리듬을 받아치듯 골반을 움직여주면 서로 맞닿은 부위의 밀착감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과 압력이 바로 쾌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여성분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 하십니다. 평생을 수동적으로 지내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냐며 부끄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 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니까요. 아내분들께 제가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되 그네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골반을 굴려보세요. 억지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의 어깨나 등을 감싸 안고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만의 고유한 리듬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설명해 드리면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cm 위로 올라가서 각도는 어떻게 하고 속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술은 그저 거들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흐르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행위 도중에 아내의 눈을 바라보세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네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아내가 편안해하는지 아니면 불편해하는지 혹시 내가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기술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아내의 미세한 표정 변화, 숨소리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환자분은 평소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조언을 듣고 나서 관계 도중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괜찮나? 하고요. 그 투박한 한마디에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대화가 마음의 대화로 이어진 아주 좋은 사례지요. 이처럼 소통은 건강한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부부끼리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거기는 아프다, 조금 더 천천히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정숙하지 못한 행동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이라도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내의 몸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내분들, 용기를 내세요. 말로 하기 쑥스러우시면 손짓으로라도 알려주세요. 남편의 손을 잡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도 좋고, 좋을 때는 남편을 더 꼭 껴안아 신호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남편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등 돌리고 주무시지 마시고 꼭 물어봐 주세요. 오늘 어땠어? 불편한 건 없었어? 하고요. 이런 후희의 대화가 다음번의 만남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이 부부 관계의 목적을 오로지 절정에 도달하는 것에 둡니다. 등산을 예로 들면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만이 등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산행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에 핀 야생화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동행한 사람과 손잡고 땀 흘리며 이야기 나눈 그 과정 자체가 등산의 즐거움입니다.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매번 완벽한 오르가슴을 느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컨디션에 따라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우리 몸은 수축해서 쾌감을 느끼기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오늘 당신과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라는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패스트푸드 같은 관계가 있고 좋은 음악이 흐르는 근사한 식당에서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즐기는 정찬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패스트푸드 같은 사랑도 뜨겁고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의 사랑은 정찬이어야 합니다. 전차의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순서 하나하나를 즐기며 서로의 맛을 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결합 정렬 기법을 시도하실 때도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성공해야 한다는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부부가 새로운 놀이를 하나 배워서 같이 놀아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 때문에 팔이 저릴 수도 있고 박자가 안 맞아서 웃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이 웃고 다시 하면 되지요. 그 어설픈 과정조차도 두 분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떤 60대 부부는 처음 시도하다가 서로 자세가 엉켜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두 분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을 배꼽 잡고 웃으셨대요. 그 환자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아이처럼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생활은 엄숙하고 진지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몸을 가지고 노는 가장 즐거운 유희여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침실에서의 능력은 침실 밖에서의 건강 상태와 직결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필요한 순간에 몸의 구석구석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하루 30분이라도 부부가 함께 산책하며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스쿼트 같은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두말할 것 없이 백해무익합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 또한 적당하면 분위기를 돋우지만 과하면 감각을 무디게 하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침실에서의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이어지니까요. 가끔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남성분들 중에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혼자 끙끙 앓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몸을 상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의학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물 치료든 상담 치료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병원 문을 두드리시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행복은 남은 평생을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위기 조성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년 부부들의 침실을 보면 너무 밝은 형광등 아래서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맨스는 분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형광등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향초를 켜두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은 뇌를 이완시키고 감각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세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두 사람의 숨소리와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쑥스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침실을 꾸미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결합 정렬 기법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기법이나 기술들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소음이 되듯이 부부관계 또한 테크닉만 있고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건조한 체조 동작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부부, 가장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결코 화려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70대 환자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밤 제 품에 안기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젊었을 때 느꼈던 불같은 쾌락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올라오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부부 관계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단순한 육체적 배설이나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전함, 그리고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당신만이 내 편이고 나만이 당신의 안식처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깊은 교감을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퐁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역력이 높아져서 잔병 치레도 덜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부 금슬의 문제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희 나이에 무슨 남사스럽게 그런 걸 합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혹은 이미 각방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의 정의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성생활이 꼭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달라지고 또 다양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강렬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꼭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따뜻한 천을 나누며 서로를 안고 잠드는 것, 텔레비전을 볼 때 손을 잡고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뺨을 비비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부부 관계이자 성생활의 연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결합 정렬 기법을 시도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로 하루 한 번 포옹하기입니다. 출근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 아무 말 없이 30초만 서로를 꼭 안아주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차가웠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어의 스킨십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참 인색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퉁명스럽게 나가기 일쑤지요. 하지만 침실에서만큼은 그리고 배우자에게만큼은 다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 오늘 참 예뻐 보여.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청각에 예민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성분들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늙어서 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처진 살을 보며 한숨 쉬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름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고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함께 늙어가는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흔적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망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억누르지 마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숙제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해봐야지 하고 비장하게 결심하기보다는 오늘 저녁에는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봐야겠다. 남편 어깨를 한 번 주물러주며 고맙다고 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주세요. 어떤 날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예전처럼 티격태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그 마음가짐이니까요.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두 사람만의 견고한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 그리고 다시 뜨거워질 제2의 신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